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문제이며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 가치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의견 차이, 성격의 불일치, 혹은 단순한 오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태도와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동료, 가족 구성원, 혹은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계속해서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질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성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조절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대면할 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분노, 짜증, 실망 같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서울의 한 번화한 도심 속 40살의 한 남자가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마음속에 늘 무언가가 걸리는 듯한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불편함의 원인은 바로 옆집에 사는 동갑내기 남자, 준호였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인사를 나누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의견 충돌과 오해가 쌓여 서로를 꺼리게 되었다. 이제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더라도 고개를 돌리거나 인사를 생략하며 지나치기 일쑤였다. 어느 주말 민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절에서 열리는 법문 강연 소식을 접했다. 강연을 진행하는 이는 70대의 노승이었고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민수는 왠지 모르게 그 강연에 끌렸고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절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맑은 공기와 고요한 풍경 속에서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법당으로 들어갔다. 노승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사람들을 맞이하며 법문을 시작했다. 그는 삶의 고통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연이 끝난 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노승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과 준호 사이의 갈등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노승은 민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 너와 내 이웃 사이에 쌓인 감정의 벽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그 벽을 쌓은 것은 너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 민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노승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길 바라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길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은 곧 분노와 미움으로 변한다.
노승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너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속에 독처럼 남아 너를 괴롭히고 너의 평화를 앗아간다. 그러니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민수는 노승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승은 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했다. 첫째, 시각을 바꾸어 보아라.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고정된 존재로 보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보아라. 물은 항상 변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며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해라. 둘째, 공감을 키워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해 보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자비와 용서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셋째, 용서를 실천해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를 통해 너의 마음속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여라. 내가 느끼는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안정시켜라.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아라. 상대방에게 미소를 짓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처럼 작은 행동들이 너의 마음속 자비를 키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를 연습하라.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며 너 자신과 상대방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라. 민수는 노승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절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준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는 준호도 자신처럼 힘든 순간들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민수는 복도에서 준호를 마주쳤다.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넸다. 준호는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벽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마음속 평화를 찾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려 했었다. 그렇게 민수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고 그의 마음도 점점 더 가벼워졌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던 민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민수와 옆집 이웃 준호 사이에 쌓였던 갈등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인간관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기대,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오해와 감정의 벽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가 절에서 노승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노승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때로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바라보며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민수가 준호를 다시 생각하며 그도 힘든 순간들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용서의 중요성은 이야기에서 특히 강조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독처럼 남아 스스로를 괴롭히고 우리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가 준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던 작은 행동은 결국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한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민수가 준호에게 건넨 밝은 인사처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짓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던 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도 혹시 일상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나 마음속 불편함이 있다면 민수의 여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민수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함께 공감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